자,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절대 1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 단순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 담긴 전략적인 의미를 바로 간파할 수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중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때 암호화폐를 단속했지만 최근 홍콩을 통해 시장에 다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체 디지털 위안화, 즉 CBDC 실험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20세기 후반 인터넷 혁신으로 얻은 경제 주도권을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놓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융 시스템 장악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같은 영역에서 밀리면 미래의 경제 주도권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발언은 단순한 인기 영합을 넘어 다시 미국 중심의 게임판을 짜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선언이 나왔을까요? 그 필요성은 현재 미국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돈의 가격, 즉 금리 상승과 부채 누적이 급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되니 그동안 부채에 의존해 굴러가던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미국 가계부채는 현재 18.6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빚이 쌓일 대로 쌓였다는 신호죠. 더 심각한 것은 일반 가정의 연체율 급등세입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9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14.3%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요.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2010년 이후 최고 수준,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줄이 마른 소비자들이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신호죠. 실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경기 지수는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인 48.7을 기록했고 전국 화물 운송량 지수는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소비가 식고 실물 경기가 꺼지고 있다는 건 기업들도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체율 상승, 소비 위축, 신용 경색은 모두 금리 상승과 부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기존 방식만 고집해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질수록 기관 투자자와 같은 스마트 머니는 불안해하며 대안자산을 찾게 됩니다. 신용 불안감이 커지면 역설적으로 달러 같은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살짝만 흔들려도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이 담보된 자산으로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죠. 최근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ETF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식 통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금이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화로 부상하는 겁니다. 제도권 진입 장벽도 낮아지니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하다는 인식이 월계 퍼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매크로 투자자들은 장기화될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 속에서 달러 가치 희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진 비트코인에 조금씩이라도 눈을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신용이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이 그 대안 후보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자산 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금과 은을 모두 합친 전통 자산의 규모는 대략 640조 달러에 이릅니다. 엄청나죠. 반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의 전체 시가총액은 고작 2조 달러 남짓입니다. 전 세계 부의 0.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변두리 시장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작다는 사실에 비대칭적인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거창한 명분이 없더라도 글로벌 자산의 0.01% 혹은 0.1%만 암호화폐로 옮겨와도 이 시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자산군에서 고작 0.02%만 비트코인으로 재분배되어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온 자금이 아직까지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거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승 동력은 전통 자산에서는 찾기 매우 어려운 기회이고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과 월가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암호화폐 1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XRP와 연결되는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민간 분산 네트워크라서
미국 정부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리플사의 XRP는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관리에 관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메이저 코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미국 SEC와 법적 공방을 겪었던 XRP가 지금은 오히려 가장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보한 코인이 되었어요.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기관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덜고 XRP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사는 발빠르게 움직여 전 세계 50개국 300곳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간 복잡한 스위프트망을 거쳐야 했던 국가 간 송금과 환전을 XRP라는 브릿지 통화를 이용해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감해주는 솔루션이죠. XRP의 미래 성장 동력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제 송금 시장입니다. 전 세계 외환 송금 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극히 일부만 XRP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지금의 평가와는 비교도 안 될 가치 있는 네트워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XRP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 리플사가 보유한 XRP의 가치도 자연스레 올라가니 기업 가치와도 직접 연결되겠죠. 물론 잠재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경쟁 솔루션의 존재입니다. JP모건은 자체 코인을 활용한 결제망을 실험 중이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CBDC를 국제 결제에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퍼블릭 체인들도 결제 속도를 높이고 있어 XRP만의 우월성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XRP가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리플사가 적극적인 해외 제휴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글로벌 송금 인프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퍼즐 조각들을 모아보면 메이저 자금들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맴돌며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전통금융의 불안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비대칭적 기회와 XRP의 규제 명확성 확보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구상대로 미국이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도 안심하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 사듯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미국 법원이 XRP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현실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그 연장선일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640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자산 중 단 1%만이라도 비트코인과 XRP 같은 암호 자산으로 몰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의 금융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그렇다고 과신해서 몰빵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잃어도 되는 만큼만 투자하되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보인다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담아두는 균형 잡힌 원칙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